자, 반갑습니다. 킹카포입니다. 제가 자동차 촬영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겨울이 너무 길기도 했고 드디어 날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결정적으로는 아무도 촬영을 협찬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알라레스 독일 말고 영국 알라레스 사막의 롤스로이스 RR 말고 RR 말고 RRS 독일 졸업하고 랜드로버 더 편하고 싶어 더 고급스럽고 싶어 그럼 바로 RRS 그럼 나지 RRS 특별하고 싶다고 더 편하고 싶다고 더 비싼 거 타고 싶다고 그래서 RRS 발기통은 독일 놈 손에 맡겼지만 그래도 독일 졸업하고 랜드로버 두둥실 구름 위로 달려보자 레인지로버 스포츠. 오늘은 저와 3년간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이제 구독자에서 아주 친한 동생이 되어버린 우리 배 사장님께서 X640D M스포츠 패키지 드라빗 그레이 온라인 에디션을 타다가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니고 뭐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출 뭐 거시기가 돼가지고 값을 잘 쳐준다 해가지고 위약금 내고 넘겨도 돈이 남는다 해가지고 꿈에 그리던 BMW 타기 전에 원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랜드로버로 재구매 할인 이빠이 받아서 회귀했다고 하길래 자, 이 새끼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방금 저희가 자동 세차를 돌리고 왔는데도 말이죠, 물기가 남아있고 햇빛이 쨍쨍하다 보니까 다시 존나게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더러워지기 전에 조금 찍어놨으니까 예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보면은 드는 느낌 뭐냐면 랜드로버가 뭡니까? 이 플로팅 윈도우 디자인, 미니도 마찬가지고 여기 몰딩을 쫙 일렬로 쫙 되게 해가지고 아래하고 위하고 딱 떠있는 느낌, 그게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위에는 또 콤프라이트인지 뭔지 그거 해서 블랙으로 딱 해놓으면은 이건 올블랙이지만 다른 컬러 차량인 경우에 딱 분리가 돼가지고 뭔가 그 랜드로버만의 감성, 그 멋진 디자인, 영국 감성, 또 영국 차 뭐냐 미니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놨잖아. 영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봐. 이번 레인지로버 스포츠 나오자마자 우리들이 단톡방에서 이뻐 죽겠다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를 매끈하게 일렬로 쫙 깠어요. 웬만한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현대 기아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우리 장진택 기장님 맨날 뭐라 하던데 여기 윈도우하고 B필러하고 단차가 없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 하지만 여기 C필러 쪽에 이건 어쩔 수 없었나 봐. 하지만 B필러는 여기 매끈하다. 이것만 해도 진짜 멋지고 이 손잡이 요거는 벤츠 S클래스처럼 플러시 타입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쓰는데 불편함 없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자, 적응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원래 옛날 손잡이 있지, 그거랑 굳이 따지자면 그게 더 편하잖아. 왜냐면 얘는 전자식 아니야? S클래스보다는 훨씬 그 원래 아날로그 느낌이 남아있네요. 얘는 괜찮네. S클래스 플러시는 진짜 거지 같거든. 7 시리즈도 마찬가지야. 첫 첨단이 될수록 좀 거지. 사이드미러가 존나 크네요. 실제로 보기에도 시야가 큽니까? 근데 약간 길이는 짧고 뚱뚱하네. 여기 가니시요 디자인이 있지만 구멍도 없고 뭐 진짜 이상하게 있으나 마나한 제네시스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본넷 위에도 덕트 모양이 있는데 구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랜드로버의 감성, 오프로드 감성, 이런 거를 여기 물이 나와야 도강도 하고 막 그런 감성으로 나온 디자인이겠죠. 헤드라이트 보면은 크게 안 변합니다. 레인지로버는 옛날부터. 그런데 미세하게 변화주면서 좀 더 슬림하고 최첨단스럽게 나오면서 아주 예뻐졌다. 그리고 이거 블랙팩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엠블렘이 블랙입니다. 올블랙 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포인트는 유일하게 이 녹색 롤렉스 칼라 같은 랜드로버, 요것만이 이제 포인트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레인지로버 스포츠 풀체인지들은 뭔가 한 덩어리 조약돌 하나를 이 모난 구석 없이 매끈하게 깎으려고 노력을 했다. 쫙 이렇게 한 통 쫙 이렇게 갔다. 예쁩니다. 그리고 휠이 23이가 22인데 이게 크구나. 그래서 더 뚱뚱해서 더 커 보이는구나. 와, 대박이다. 이거 타이어 비싸겠는데 나중에 바꾸려면. 이거 뭐 미쉐린이네. 프라이머리 올 시즌이구나.
괜찮네요. 아까 조수석 타보니까 승차감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더블 파이버 스포크로 돼가지고 휠 컬러도 아주 무난한데 원래 이 컬러 아니잖아. 사틴 그레이죠 원래. 사틴 그레이예요. 블랙으로 올블랙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 그리고 브레이크는 BMW거나 랜드로버 어차피 브렘보 갖다 쓰는 거지만 이렇게 브렘보라고 써주는 것도 웃기네. 브렘보에서 갖다 쓰더라도 M, 뭐 BMW, 랜드로버 이렇게 자기들 브랜드 로고를 쓰는데 얘들은 희한하네. 브렘보 써있는 거 처음 봐. 원래 순정은 두 개가 다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순정이 아니야. 도색, 캘리퍼. 이걸 도색을 했어. 네. 굳이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맞죠. 딱 열면은 자동으로 발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프트 클로징 딱 되고 발판은 좀 한참 이따 들어간다 하기는 해요. 자, 사이드 실루엣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드 뷰 때문에 구매한다고 봐야 되지. 자, 옆에 보면은 여전히 아까 말했던 뭐 이런 것들이 깔끔하고 그래요. 자, 뒤로 갑시다. 자, 여기 예쁜 불을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아니 케이스 씌었어요? 네, 케이스가 아니 너무 꾹 눌러야 되네 선생님. 손가락이 아픈데요. 똥똥똥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여기는 시퀀셜인데 앞에는 시퀀셜이 아니더라고요. 깜빡이가 맞아요? 네. 그렇네요 좀. 자, 한 방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스탑 램프 길게, 아주 길지는 않아. 하지만 좀 길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블랙팩이니까 예쁘게 들어가 있고 아야 여기에 반사판 들어가 있고 머플러 진게이가 리얼 머플러다. 요즘 다 가짜로 해놓고 수도꼭지 만들어 놓는다든지 디자인만 대충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4400cc BMW 엔진 고성능 그 모델이 아니고 P360인데도 리얼 배기를 빼놨다는 건 요즘 시대에서는 조금 역행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예쁘게 잘 뽑아놨어. 차주님이 블랙으로 해놓은 것도 예쁘지만 트렁크 버튼 여기 있겠죠? 되게 볼록 튀어나와 있네요 확실하게. 키가 거기 있어서 그런가요? 자, 그럼 키가 여기 있으면 사이드 뒷바퀴 쪽이다. 여기 여기요? 뒷바퀴 아예. 아예 뒷바퀴 얘가 여기 여기 쳐야 돼. 선생님 해본 적은 있어요? 10,000원짜리. 옵션이 있다고만 알고 있고 어디 주소 들었고 내가 해본 적은 없다. 열어만 봐도 알겠다. 벤츠 따위는 범접할 수 없는 부드러운 모터 소리. 닫고 가는 버튼은 없네 BM처럼. BM은 버튼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닫는 거, 하나는 닫히면서 잠기고 내가 바로 떠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운전 마무리했어요. 집에 갈 거야. 트렁크에서 뭐 꺼내야 돼. 그러면 트렁크 닫고 다시 잠궈야 되잖아. 아 이것도 BM이랑 똑같이 멀어지면 잠겨. 멀어지면 잠기는 게 있으니까 닫고 잠그는 버튼은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BM은 버튼이 두 가지 기능인데 얘는 한 개밖에 없다고 제가 비난하려고 약간 좀 했지만 본인은 그거는 구시대 유물의 버튼 기능이고 요즘 멀어지기만 해도 잠기는데 그딴 버튼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말이구나. 그쵸. 저 그런 발상은 못 해봤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거의 뭐 X6 같은 느낌인데? X6보다 작아요. X6보다도 작아요? 얘는 안 깊어요 이게 더. 쿠페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엄청 높다. 이건 높은데 얘는 안 높아. 결국 이 좁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한 2마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렁크는 큰 기대하면 안 된다. 이 뒷자리 리클라이닝이 좀 많이 되는구나. 저는 사실 리클라이닝 되는 2열 시트를 선호하지 않아요. 보통 X5 이런 거 너무 서 있다. 사람들 불만이 있죠. 개조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서 있어야 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꾸 눕고 궁디 앞으로 빼고 여기가 비어버리면 허리 나가거든요. 꼿꼿하게 서 있는 게 맞는 겁니다. 후크인가요? 후크 이거 중요하죠. 장 볼 때 여러분 결혼해보면 이 후크 정말 중요합니다. 봉지 안 굴러다니려면 여기 다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X6도 있어요. 근데 이 후크가 좀 별로인 게 얕아. 장 보면 20리터짜리 종량제 한 3개는 걸어야 되는데 이 얕으면 몇 개 안 걸려. 스페어 타이어를 렌즈로버는 넣어주네요. 빨간색 예쁘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주행하겠습니다. 재원이나 이런 건 별로 관심 가지지 마세요. 왜냐면 이 돈 주고 살 거면 벤츠 BM 타는 게 맞고 이걸 타는 것 자체는 이런 디테일 때문에 타는 게 아니에요. 벤츠 BM을 졸업하고 넘어오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벤테이가 갈 돈은 없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킹카푸입니다. 전 구독자 전자레인지로버입니다. 닉네임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친분을 빨리 쌓았어요. 전자레인지로버래. 그 레인지로버를 드디어 이제 레인지로버로 왔습니다. 원래 디스커버리 스포츠 탈 때도 사실 레인지로버 타고 싶었잖아. 맞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죠. 시트를 저는 최대한 낮춰서, 자, 포지션을 최하로 낮췄을 때는, 자, 지금 덥습니다. 에어컨 틀어주세요. 제일 약하게. 이건 직관적이네. 네. 드래그도 되고. 네.
야, 이거 내가 만질게요. 요렇게 온도가 네. 되거든요.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거 햅틱 그게 있으니까 누르는 거에 따라서 그건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커졌잖아.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여기서 봤는데 얘가 조금 낮은 것처럼 좀 삐딱한 느낌이 있네. 운전자 중심으로 안 틀어놨다 보니까. 네. 보기 힘들어요 되게. 네. 정면에서 봐야 똑바른 느낌인 거고. 룸미러. 저는 이거 싫어요. 적응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좀 탈게요. 요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조이면 여기서 정지한 여기 제일 높은 거야. 그리고 풀면 좀 더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추면 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오프로드 감성이랄까 좀 살짝 없어 보일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 꼭 우산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 쓰잘데기 없이. 제가 요게도 돼요. 우리 친하니까 차 까도. 그럼요. 여러분 처음 탈 때 느낌은 이게 지겨주는 게 뭐냐면 가죽이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제일 착석했을 때 가장 부드러웠던 가죽이 렉서스 RS450H 이런 거, 렉서스의 대형 SUV죠. 혹은 뭐 테슬라 모델 Y 같은 비건 가죽인데 엄청 부드럽게 해놔서 주행 서스펜션 세팅을 잘 못하는 테슬라도 이거 편안하고 뭔가 말랑말랑하고 좋네라는 느낌을 주는 데에 그 가죽의 질감이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압도할 정도로 이게 정말 말랑하고 훅쑥 들어가고 가죽이 안에 이제 내장재가 뭐 어떤 폼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솜을 썼는지 몰라도 아주 푹신푹신해. 그러니까 여기 허벅지를 잡아주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데도 처음에 탈 때 여기 닿자마자 이게 쑥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나를 시트로 이렇게 오게 해주거든요. 근데 요게 관리를 정말 잘해. 착석감은 정말 좋다. 또 하나는 생각보다 싼마이 소재가 많다. 우리 랜드로버가 벤츠 BM보다 더 고급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거든요. 가죽으로 다 싸발라놨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레인지로버를 가야만 그런가 봐. 그렇죠.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최상의 트림이 아닌 이상에서는 이상한 패브릭하고 네오플랜 같은 이상한 걸 많이 썼어요. 차주님도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소재는 요즘 친환경 소재가 뜨고 있으니까 저는 감안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소재는 뭐 취향에 따라 꼭 가죽이 아니어도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제가 인정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요. 여러분 제가 항상 벤츠 BM 촬영할 때 말씀드리는 게 벤츠의 피아노 블랙, BMW의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 이런 것들은 그 블랙 하이그로시의 깊이감이 아예 달라. 정말 고급스럽거든. 근데 현대 기아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확실히 싼마이 그 블랙 하이그로시 티가 나. 근데 이 랜드로버가 싼마이 블랙 하이그로시 같아요. 되게 기스도 엄청 날 것 같이 돼 있고 약간 블랙의 깊이가 저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처럼 붕 떠있는 하이그로시 느낌이 조금 난다 뭐야. 물론 현대기아보다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좋아요. 좋은데 벤츠 BM의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더 고급스럽다. 그리고 여기 약간 블랙 크롬처럼 돼 있잖아. 여기는 네 맞아요. 블랙 하이그로시 아니죠. 다르잖아. 이 하이그로시가 이거 크롬이잖아. 요거는 또 M5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보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로버라고 하면은 그 가죽으로 다 둘러싸 놓으면 천장까지 가죽인 그건 레인지로버만이고 얘는 여기에 그 BMW 안트라사이트보다도 못한 게 직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 기어봉의 스웨이드 다 알립니다. 예? 알리. 바꾸신 거예요? 네. 원래 뭐예요? 그냥 가죽. 가죽인 가죽이에요? 네, 이 가죽. 요 가죽이에요? 네. 근데 미쳤어. 이거 왜 바꿔요? 요 가죽, 요 가죽. 요거 근데 왜 바꿨어요? 색깔 깔맞춤 하려고. 깔맞춤 하려고? 빼도 돼요? 네. 약간 클립이네요. 가죽이 아니네? 가죽이 아니네요. 이거네요. 뭐예요?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여기에 근데 디펜더처럼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거 진짜 좋다. 너무 서늘하다.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BB 프로요. 티맵? 그렇죠. 순정 티맵이 들어갔다는 거. 야, 순정 티맵은 확실히 편하죠. 모니터도 졸라 크잖아요. 전기차도 아닌데. 자, 잡설 이만큼 하고 이제 출발해 볼게요. 드라이브 넣었습니다. 컴퓨터 모드입니다. 이분이 40D BMW 40D 디젤 토크 70 넘는 걸 타다 보니까 요게 토크가 한 50 됩니까? 50 몇으로 알고 있어요. 50 몇이에요? 그러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근데 굼뜬 건 아니야. 약간 그 터보 LX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건 굼뜨다고 하면 안 돼요. 워낙 센 거를 타가지고 아까 운전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거의 뭐 무법자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야, 두둥실하다. 일단 방음이 좋네. 근데 말씀하신 하부 타이어 소음이 살짝 있을랑 말랑한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 아래에서 소리가 올라오네. 엔진 자체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대시보드 통해서 저 아래에서 엔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부 방음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깜빡이 소리는 BMW하고는 또 다른 클래식함이 있네요. 근데 얘는 클래식하다. BMW는 경박하다고 치면 그쵸. 얘는 클래식한 느낌이네. 토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야, 이 차이 무거울 텐데 몇 톤인지 알아요? 2.3톤인가? 그거 엄청 무겁잖아. 근데 흡사 X7 M501 때처럼 차의 무게를 못 느낄 정도로 경쾌한데요? 이런데 토크 부족하다는 타령을 했단 말이야? 디젤 타다 휘발유 타니까. 아, 휘발유에 이 덩치에 이거면 뭐야 이거 후륜조향 있어요? 네. 타각 졸라 좁아요 방금. 나 쫄아가지고 트럭 때문에 좀 멀리 가서 유턴했잖아요.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삭도네요. 네. 와, 존댓말 하려고 좀 어색한데요. 삭도네 이거. 맞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리고 토크 컴포트잖아 지금. 엔진음도 다이나믹하네. 뭐야 이거 뭐야 컴포트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후륜 조향이 랜드로버는 이제 패키지여갖고 스토머 핸들리팩이라고. 스토머 원래 여기 없는 건데 닌 추가된 네, 거잖아. 추가한 거죠. 오토바이오그래피에만 기본이고. 네,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패키지가 후륜만 있는 게 아니고 후륜 조향, 서스펜션, 스테빌라이저 뭐 여기 5가지인가 4가지인가가 이렇게. 그러면 존나 패키지. 핵심 옵션이네. 그쵸, 그거 꼭 넣어야 되는 그거 옵션. 있고 없고가 완전 네. 차원이 다른 차가 되는 수준인 거잖아. 그게 있고 없고로 천지 차이의 차가 되는 것처럼. 자, 싹 돌려볼게요. 이야, 아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엄청 말랑말랑하고 두둥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그 스포츠인가 했는데 두둥실한데도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느낌인데 이따가 제가 한번 또 밟아보고 얘기할 텐데, 자 일단 방지턱 30km. 와, 의외로 뭐 제네시스 이런 것처럼 에어서스처럼 두둥실이 아니라 휠베이스가 별로 안 기네. 이거 2열 레그룸이 짧은 이유가 있네. 뒤에가 통통 이렇게 내려오네. 이거 X5하고 비교를 하면, X5 에어서스랑 비교하면 뭐가 우월하다고 내가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약간 입맛 쪽으로 기울이고 있거든.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좀 더 타봐야 되니까 35km 방지턱. 앞에 넘어가는 거는 구렁이 담는 뜻인데 뒷바퀴가 내려올 때 튀는 게 있네요. 뒤가 내려올 때 충격이 있고 앞에 올라갈 때는 별로 없네. 근데 그 뒤에 충격이 운전석에서도 살짝은 받아요. 스포츠로 바꿔주세요. 좀 뭐 달라집니까? 아니요, 모드를 스포츠로 아예. 이거 아닙니까? 지금 기어 스포츠 하신 거죠? 네. 다이나믹 됐죠? 다이나믹에 기어 스포츠. 급커브 한번 돌려보고 안 미끌리고 후륜 느껴지고. 자, 이거 ZF인가? 네, ZF. 근데 엔진이 4400cc 최상급은 BMW가 갖다 썼잖아 8기통 이번에. 근데 6기통은 BMW가 아니지. 인제니움 그냥. 인제님 그냥이야. 근데 이건 ZF고. 네. 뭐 어쨌든 BMW가 세팅 대신해 준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 4400cc만 BMW가 다 세팅해 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토크도 안 부족하다 했잖아 출발할 때, 서행할 때. 근데 딱 때려 밟으니까 벤츠의 터보렉이 나오는데 변속의 거시기가 벤츠보다도 별로네. 근데 소음은 고급스러워. 엔진 소리는 막 제네시스 탈 때 이 돈 주고 이딴 소리가 나다니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잘 나가는데 뭐랄까 변속 느리고 그 토크가 이 정도면 괜찮네 했던 게 꽉 밟았을 때는 영 부족한데. 와, 터보렉 좀 센데 하지만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았어. 나가는 거는 여러분 서스펜션 세팅은 벤츠 BM하고 야 너희들은 비비지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야 걔들하고 비교당하고 싶진 않아 할 정도의 아주 보드랍습니다. 아주 보드라운데 확실히 착자감도 큰 역할을 하네. 저 의자가 다 하는 거야. 그 미세한 충격을 이 가죽이 상쇄를 엄청 많이 해주네 보드랍게. 근데 이걸 상쇄 안 해주고 딱딱하다 하더라도 서스펜션 자체가 벤츠 BM보다 훨씬 보드랍고 고급스럽긴 하다. 근데 시각적인 고급스러움 예전에 그것들은 많이 없어지기는 했다. 그리고 이게 BB 프로 나왔을 때 원래 이거 반만 했잖아. 그게 11인치인가 그렇고 얘가 13점 몇 인치가 그렇고. 그래서 디펜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쪼매냈거든. 네, 더 작아. 근데 디펜더가 커지고 얘들은 풀체인지 되면서 애초에 큰 거 나왔고 이러니까. 근데 야 풀체인지 전에는 애초에 PB 프로가 아니었고 디펜더가 처음으로 PB 프로 들고 나왔는데 쪼매냈다고. 벨라하고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심플함과 고급스러움. 테슬라 같은 건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거렁뱅이 같거든 차가. 저 없어 보이죠. 근데 얘는 큰 거 돼 있고 심플하긴 한데 있을 건 있으면서 너무 고급스럽다. 부랑부라랑. 저 트위터는 메리디안이 있는데 여기는 왜 없나 했더만 차윤님. 여기가 스피커. 네. 여기가 스피커더라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속이 빛이 보일 듯 말 듯한데 그래서 패브릭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패브릭 소재를 고려한 어떤 사운드 세팅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는 딱지가 없지만 뒷자리에는 여기 메리디안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 또. 맞아요. 그래서 이 사운드가 이 패브릭이 오염되고 더럽고 뭐 과적 부스러기 끼면은 소리가 바뀔 거니까 조심하세요. 얘는 깔끔합니다. 당연히 이거 떨어지고 익스텐션 되나요? 익스텐션은 안 돼요. 네.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이게 두 개. 뭐가 두 개예요? 열고 얘를 당기고 여기 또 내리고 두 개가 달려있어요 원래. 요거 선바이저가. 선바이저가 두 개야? 네. 아 2단으로? 예, 두 개. 아니 한 개는 풀어서 옆을 가리고. 아 하나는 여기를 아래, 가리고. 예. 아 출고하고 알았어요 저도. 너무 와. 짜증이 나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사야 진정한 랜드로버 같은 느낌이구나. 너는 옵션? 랜드로버의 적신 차를 타고 있네. 그냥 살짝 적셨다 뺀 거. 그런 거를 설명을 못 들어서 갖고. 서운하네요. 아, 짜증나죠. 만 원짜리. 야 굼뜨긴 하다. 빨리 안 나가긴 하다. 근데 급차선 변경할 때 있죠. 이게 이 둥실둥실한 게 엄청 휘청거릴 것 같은데 한번 뒷뚱하고 이렇게 돌아온 느낌인데 야가 그 뒷뚱하는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꽉 붙들고 있을게 라는 느낌이에요. 이 움직이는 동안 누가 이렇게 꽉 붙잡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BMW 벤츠보다 의외로 이런 면에서는 더 잘 잡히는 느낌이야. 근데 그게 서스펜션의 기술인 느낌이야. S클래스는 차 자체에서 오는, 차 뼈대에서 오는 그 탄탄한 느낌이 있거든요. S클래스 신형은. 야 이거 어쨌든 저 랜드로버를 이렇게 제대로 타보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는 처음 느껴보는 다 새로운 느낌인 거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벤츠 BM이나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야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꽉은 아니고 잘 조여져 있는 편안한 X7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와, 이 진짜 희한하네. 그게 뭐냐, X7, M60i나 M50i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X7이니까 탄탄하진 않을 거야. 7하고 X7은 BM은 단단하게 안 만들거든. 그자 그러면 X5로 얘기하자. X5는 조금 탄탄하잖아. M50i, M60i가. 예. 근데 일반 X5보다 40i, 30D보다 조금 더 탄탄하게 스포츠 넣으면 X5, M50i 나상철에 타는 건 좀 단단하단 말이야. 탄탄한데 그 X5에 헐렁함과 단단함이 같이 있달까? 단단하긴 한데 살짝 허술한 느낌까지 있어. 그게 출력이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얘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부드러운데 더 잘 조여져 있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와, 여러분 벤츠 BM 다음 단계가 랜드로버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BMW가 좀 더 비슷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BM 타다가 제규어를 타면 존나 날 것 타는 것 같거든. 제규어를 타면. 그러니까 반대로 랜드로버 이거 타다가 BMW X5를 타면 부드럽기도 하고 탄탄하고 잘 조여져 있기도 한데 살짝 날 것의 느낌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고급스럽게 정제된 건 맞아. BMW가 야에 비해서 좀 더 살짝 날 것이야. 거기서 제규어를 가면은 더 날 것이고. 뭔지 알겠어요? 벤츠는 좀 더 정제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 타! 이런 차야. 근데 BMW는 요 정도 열려 있으니까 네가 막 잘 해봐 이런 거고, 포르쉐는 네가 어떤 지랄을 하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걸 하는 그 완벽한 느낌이면, 얘는 네 맘대로 해도 그 부드러움과 조여져 있는 안정감을 같이 줄게야. 제 느낌은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정확하게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느낌을 전달하려고 이제 막 떠드는 거니까 저는. 야 그래서 이게 좀 더 고급스러운 건 맞아. 우리 사장님 40대입니까 이제? 아니면 30대? 이제 40대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40? 네. 제가 44잖아요. 그러면 40대쯤 되면 여러분 벤츠 BM에서 랜드로버로 넘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30대잖아. 살짝 좀 노티나 보일 수 있고, 우리가 30 중후반인데 이걸 탄다 하면은 약간 불법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뭔지 알죠? 렌즈로버 구형 있죠? 네. 디젤 보그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약간 썬팅도 보그로 해가지고 똥파리처럼 그렇게 약간 건달이나 양아치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렇게 보일까봐 좀 꺼려지고, 가성비도 그렇고 주행 스타일도 그렇고 BMW가 나을 것 같은데, 40대 되면은 여유만 되면은 일로 넘어오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실수는 엔트리급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차우님 요거 X6 40D가 2년 반 탔죠. 2년 반 탔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거 넘어왔을 때 달라지는 점들을 X6 차주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주들이 알 수 있게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달라지는 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레그룸은 X5, X6보다 이게 더 좁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딱 주행해봐도 휠베이스가 더 짧은 게 확 느껴져요. 물론
후륜 조향 때문에 느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긴 한데 아까 직선으로 방지턱을 넘을 때 뒷바퀴가 따라오는 게 훨씬 빨라요. 휠베이스 한번 검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휠베이스가 더 길어요. 야가 네. 확실히 네. X6보다 네. 몇 센치 알아요? 센치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조건 더 길다. 얘가 더 길어요. 아씨 그러면 RR이랑 휠베이스가 거의 똑같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결국 BMW가 서스펜션 세팅 훨씬 잘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직선과 차선 변경의 주행에서는 이게 무조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압승인데 약간 요철 구간 야 유턴 타각은 지기네. 거의 아반떼인데? 엄청 좋아요. 장난 아니다. 근데 요철 덜컹거리는 거 넘어가는 건 BMW가 앞서는 것 같아요. 이게 BMW 랜드로버 기술 다 뺏어 먹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BMW가 우월한 것 같아요. 근데 직진 성능이나 서스펜션 스트로크의 자체는 확실히 야가 더 고급스러운데 뭔가를 맞닥뜨렸을 때의 데이터 값은 BMW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극한으로 지랄병 하면서 뭐 쌓아갔겠죠. 그러고 엔진이 확실히 변속기가 좀 BMW보다 삐리해요. 맞아요. 같은 ZF인데도 야 세팅이 중요하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이렇게 돌릴 때 진짜 짧게 돌아가고 고급스러움은 있는데 자꾸 타다 보니까 이제 슬슬 출렁임에 멀미난 느낌이 조금 저는 나네요. 그리고 RPM 컨트롤이 결국 변속기잖아. 야 이거 할배 운전 한다면 얘가 훨씬 고급스러운 차가 맞아요 여러분. 할배 운전 한다면. 근데 지금 테스트 하느라 제가 이렇게 탔잖아요. 잠시만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일상처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출근하러 가듯이. 이러면 안 되는데. RPM 오르막이라고 해서 이 마력 높은 차가 2500까지 하다가 오르막 끝나려고 하니까 변속을 퉁 하면서 이렇게 감각을 너무 준다고? 네. 이거는 현대기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벤츠 BM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랜드로버가 더 고급차는 맞고 더 비싼 브랜드인데 가장 중요한 차량의 기본기, 엔진과 미션의 조합, 이 세팅은 벤츠보다도 못하고 BM하고는 비빌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걸 알아도 내 여유만 되면 X5나 GLE보다 이거 오는 게 맞기는 해요. 승차감으로 그냥 다 승차감이- 위안이 되는. 이게 더 고급이라서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모닝 타고 출퇴근하고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고 차를 거의 안 타거든요. 그럼 결국 애 엄마가 타요. 우리 40대면은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포르쉐 같은 것도 사실 안 편하잖아. 운전석에서 멀미 나는 게 노말 카이엔이거든요. 근데 포르쉐니까 사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편안은 하면서 브랜드도 벤츠 BM을 조금 압도할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우리 마누라가 렌즈로버 스포츠를 탄다면 혹은 좀 세컨으로 작게 벨라 정도만 타도 벤츠 BM보다 있어 보이거든. 그럼 막상 사람들 태우면 자주 안 타고 어쩌다 한번 타는 얻어 타는 아줌마들은 와 이거 부드럽고 승차감 좋다 이런 소리 무조건 나오거든. 야 이거 너무 좋다 해서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벤츠 BM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더 예뻐. 여자가 볼 때는 벤츠 BM보다 무조건 이게 더 예뻐. 우린 늙었기 때문에 이게 예뻐. 벤츠 BM은 이제 좀 화려하고 애들 차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렇죠. 맞잖아요. 앰비언트가. 일단 2열의 공간이 여러분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2열 레그룸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그러니까 카이엔하고 GLE보다 훨씬 좁아. 뭐 X5, X6보다는 무조건 넓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체감상은 절대 더 넓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X5하고 뭐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랜드로버라고 확실히 더 고급차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벤츠 BM보다 이 손잡이, 야 이 손잡이를 그냥 천장에 달려있는 손잡이가 아닌 또 다른 손잡이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옛날 각그랜저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어떤 리무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미션이 이랬다 저랬다 열심히 일하는 걸 운전하면서 너무 느끼네. 이걸 신경 안 쓰고 내가 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야, 나 개쌍욕 먹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G90 그 엔진 미션 궁합 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슉슉 내 맘대로 타고 다니기에는 G90이 내연기관의 끝판왕 세팅이기는 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얘는 야 주행력이라는 게 스포티한 주행력이 있고 편안한 주행력이 있다고 하면 편안한 주행력은 좋아. 근데 엔진 미션 조합과 세팅이 좀 저한테는 좀 부족한 느낌이네요. 이거 출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사제 오일로 빨리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1500, 1600인데도 좀 약간 잡스러운 진동을 느끼네요. 맞아요. 핸들에서 와요.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럼 6기통인데 그러니까. 흡사 그 230하고 530i의 4기통 가솔린 터보의 딸딸이 같은 느낌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느낌이 있긴 있어요 라는 전달은 해주는 느낌이랄까. 이건 흡사
디젤 티 안 나는 디젤 타는 느낌이랄까? 40D가 얘보다 약간 더 있었어요. 진짜. 더 있었어요? 한 3만 타고 나서. 산 타고 나서? 네, 3만 출고했을 때는 이거보다 맞아. 약했죠. 그러니까 이 색. 네. 아, 인제니움 이 랜드로버 엔진이 좀 그렇네. 랜드로버는 결국 가죽과 서스펜션이구나. 엔진 미션에 기대하기 어렵네. 그거는 스포티카 타려면 그 BMW한테서 가지고 온 4.4 그걸 무조건 타야 되네. 벤츠, BM, 아우디를 졸업하는 느낌의 브랜드잖아. 그걸로 봤을 때 가치는 있다. 근데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어떤 유튜버로 인해서 이미지가 개박살났잖아요. 이거 뭐 2대 사야 된다. 자, 선생님 뽑기 잘 된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엑스6 뽑기만 했잖아. 난리 났었죠.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 전차도 랜드로버였는데 랜드로버는 그냥 전화하면은 아무리 늦어도 진짜 늦어도 2주 안 팔리니까 어차피 고객이 별로 없어서. 많은데 어쨌든 잘 채워줘요. 그 어드바이저들이. 근데 BM은 최소 3개월 소음은. 그래 결국에 랜드로버가 서비스 문제 때문에 욕을 졸라게 먹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실상 그 왜 욕을 먹었냐면 그 서비스 센터가 그랬던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거를 서비스 센터 하나의 행태로 도매급으로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지역마다 다 달라. 브랜드마다 다 다르고 결국 내가 당한 것 때문에 그 브랜드 전체를 욕하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 그것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뽑기 운이라는 게 국산이 제일 빡세고 그 다음에 벤츠 BM보다는 랜드로버 뽑기가 빡세기는 해요. 근데 요즘 이 전자기적인 게 문제가 많았던 거지. PB 프로로 바뀌고 나서는 벤츠보다는 랜드로버가 뽑기가 나을 수도 있어. BM 뽑기를 이분이 BM 뽑기 잘못하는 경우는 정말 잘 없거든. BM은 진짜 뽑기 운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 기아, 벤츠에 비하면. 근데 랜드로버가 그 서비스 센터 때문에 이봐 2200이야 이렇게 서행해서 오르막 가는데 이 고급차가 씨 RPM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내 모닝하고 비슷하게 쓰네 RPM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뽑기에 대한 건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야 이거 후륜 조향 한번 느껴보자. 와, 뭐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돌겠는데 이러다가. 자 이거 되나? 와, 대고도 남네. 이봐 풀어야 돼. 너무 좁혀져서. 돌아가요. 와 이봐라, 차 한 대 이거를 때릴 정도로 후륜 조향이 엄청나네요. 야 이건 좁은 골목에도 아줌마들 운전하기가 어렵진 않겠어요. 맞아요. 2열 승차감은 안 타봐도 운전을 예쁘게 안 해주면 엄청 울렁거릴 것 같고 계기판이 되게 높은 느낌이고 제가 시트를 낮춰놔서 그런지 본넷도 되게 높은 느낌인데 사실 그건 적응되면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 차의 대시보드나 차의 그 높이에 비해서 시트는 높지 않은 거예요. 밑으로 최대한 많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SUV인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내릴 수 있는 거고, GB80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한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붕 떠서 가는 느낌이 들어서 더 출렁거리는 게 있는데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걸 살 거면 최소 P400 아니면 돈 더 주고 550E를 가야 돼요. 그러면 X5나 GLE 이런 거보다 가격이 싹 이빠이 뛴단 말이에요. BMW 같으면 M60i 살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돈 C를 듣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P360으로 가성비 있게 갈 수는 있어. 하지만 정말로 내가 벤츠 BM보다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봤을 때 이게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세요. 근데 허영심을 가지고 여기 오지는 마. 왜냐면 조금 부족하거든. 벤츠 BM을 어차피 겪었던 사람은 일로 넘어오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 살 차가 없어요. 가성비 좋게 산타페 소렌토로 내려갈 거 아니면 올라가고 싶으면 업그레이드 하기 싫으면 X5에서 GL이 간다, GL에서 X5 간다, X7 GLS까지는 굳이 다 야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군이 없다는 거지, 제 말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일단 냉장고가 너무 좋다. 제가 와 시원하다. 이게 대충 냉장고가 아니라 진짜 냉장고다. 네, 맞아요. 진짜 확실히 차가워지는 거야. 우와 차가워라. 여름에 진짜 좋겠다 여러분. 수혜다 뭐 불편한 거 없었나? 네. 괜찮아? 근데 생각보다 더 울컥거리네요. 뭐가? 차가. 막상 내가 주행하니까. 네. 그러니까 넌 이 정도라 생각 안 했지? 안 밟아봤으니까. 근데 이것저것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네. X6에 비해서 솔직히 많이 미션이 계속 짜증났었거든요, 저게. 맞지. 왕 올라갔다가. 거동도 부드럽고 더 고급스럽기는 한데 더 불편하다 막 타기에는. 맞아요. 천천히 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할배 운전을 해야 되는. 할변전 해야 되는 게 딱 느껴지네. 하지만 그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있기는 있다. 랜드로버 두둥실 구름 위로